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민주당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제 논의에 응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주말 지나면서 펼쳐지고 있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한 재논의를 확정하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서 짬짬이 한 거 아니냐는 여론을 수용한 조치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문제는 이미 금요일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민주당보다도 먼저 오케이를 했다는 거죠.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스스로 오케이 한 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야 하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동의할 리가 없죠. 오히려 민주당은 단독 처리의 명분을 얻으면서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궁금한 건 이렇게 이틀 만에 돌이킬 중재안에 왜 그렇게 서둘러 합의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지금부터 연결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조혜진입니다. 이번 중재안은 사리에 맞지 않고 민심의 기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예. 예,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 국회가 한 입법 중에 잘못된 입법이 여러 건이 있지만은 이번에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그중에서도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법은 부패 입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악질적인 입법적 부패 행위가 이 검수완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어떤 국민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조사받지 않으려고 벌받지 않으려고 수사하는 그 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폭 영화 같은데 가끔씩 그런 거 나오죠. 일선 수사 담당자가 수사하려고 하면 윗선하고 결탁해가지고 네. 그 일선의 수사 담당자가 수사 못하게 손발 묶는 걸 우리가 조폭 영화에서는 봤지만은 예. 일반 국민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그런 발상을 하고 또 그걸 기획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검수완박 원안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 조혜진 의원과 같은 의견이었다는 건 아는데요. 지금 예. 합의한 중재안도 그렇게 최악의 입법이다 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재안도 내용상으로는 검수완박 민주당 원안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기존에 보세요? 예. 기존에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 검찰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면서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6개 그 수사 대상 가운데 4개를 폐지하고 네. 2개만 남겨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검찰에. 2개마저도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년 6개월 뒤에 중수청에 넘기면 완전히 수사 기능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검수완박 원안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중재안이라고 내세운 우리 박 의장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면은 지금 뭐가 정말 좀 절충안, 타협안, 중재안 진짜 그런 건 줄 생각했을 텐데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시간만 좀 늦춘 것뿐이지 법안의 본질은 원안과 그대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보완 수사 검찰이 예. 적어도 모든 범죄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얻었다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이시던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그 검찰의 수사 기능의 본질적 부분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에 다 넘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걸 가지고 이 검수완박이라는 이 그 어마어마한 이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일을 그걸 합리화하기에는 비중이 완전히 틀리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대로 뒀으면 그냥 원안대로 처리가 될 판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시간을 좀 확보하고 뭔가 보안 수사권도 얻어내고 이런 좀 중재가 필요했다. 이런 뭐랄까요? 협상이 필요했다. 이런 시각이던데요.
원안이나 중재안이나 내용은 그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예. 두 번째는 이 검수완박 이 정치 부패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저항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은 그렇게 해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박 의장께서 박병석 의장께서 중재안이라고 그런 그 안을 내놓고 예. 그런 그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 것 자체가 본인이 그거를 본회의에서 의사봉 들고 처리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박 의장 본인도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입법이고 네. 국민들의 저항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거. 그거를 그 입법하는데 본인이 의사봉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두고 본인에게 낙인으로 남을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도 똑같은 부담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뒀어도 박 의장이 직권상정 못했을 거고 민주당이 밀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전략적인 판단 미스로 도와준 셈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되는데 민주당이 처리를 못했거나 아니면 정말 그 민심을 거슬러서 했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갈 겁니다. 일단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이란 거를 당시 여당이 강행 처리했다가 민심의 저항에 부딪혀서 몇 달 뒤에 도로 입법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 통과된 법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다. 우리 원내 지도부는 좀 전에 말씀 있었지만은 그래도 검수완박법 원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건지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하던데 내용상으로 뭘 되는 별 차이가 없고 두 번째는 이 법이 민주당 강행 처리되게 되면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 저항하게 되면은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라든지 정부 조직법 이 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주당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설명을 했던데 지금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법 같은 이런 정치 부패 입법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사리에 입각해서 우리 새 정부의 협력을 해줄 걸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것 우리가 중재안에 동의해준다고 해서 협력해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면은 완전한 판단 미스, 전략적 실수라고 조 의원은 보시는 거네요.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잘한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며칠 그 사이에 원내 지도부도 재협상을 지금 민주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조 의원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금요일 오전 의원총회 때는 안 나왔던 거예요? 제가 그때 사실은 지역의 그 지방선거 그 공천 신청자 면접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그 소상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리고 다른 그 참석 의원들을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원내 지도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의총회에서 의결했던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파이낸셜 뉴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그날 의원총회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이 강원랜드 수사받을 때 검찰에게 모욕당했던 사례를 들면서 중재안을 받아들이자라고 설득을 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거는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일이어서 확인을 할 수 없는데. 간접적으로 듣긴 들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은 그 국회의원 되기 직전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그때 이제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누구나 아마 평범한 국민이든 아니면은 정치인이든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보고서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을 안 받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이고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또 다른 공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만은 그걸 중심으로 놓고서 이걸 판단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도 이 중재안 내용 모르셨던 건가요? 그 부분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해 드릴 수도 없는데
일단 그 확인된 사실은 네. 우리 당이 중재안에 동의해주고 나서 인수위 성명에서 찬성 또는 지지하는 취지의 성명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처음에는 저는 예, 예.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위원장하고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해졌고 네. 당선인의 의사를 확인했는지는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선인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그 당시 성명이 나왔다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고 결과적으로 지금 2, 3일 지나서 인수위 성명도 지금 바뀌게 된 바뀌었죠. 셈이지 인수 입장 않습니까? 바뀌었죠. 예. 예, 그런 것도 문제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인하고 사전 상의가 전혀 없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보고 드리고 그 협의를 했을 거라고 봐야 맞은데 예. 그게 정확하게 사실 확인은 지금 뭐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일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보고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하고 그다음 정치적 파장 이런 것까지 보고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윤 당선인이 사전에 알았는지 사후에 보고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2, 3일 예. 사이에 재논의로 기류가 확 바뀐 것에는 그러니까 윤 당선인 의중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2, 3일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 사후에라도 그렇게 된 거는 잘 된 걸로 봅니다. 지금 예.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중재안, 그러니까 정치인이 검찰 수사 피할 수 있는 중재안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의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있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예.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TBS 교통방송 의뢰로 KSOI가 22, 23 양일간 1,005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번 예. 중재안 수용 잘못됐다가 42.5, 잘했다가 34%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 예. 그 중재안의 옳고 그름 찬반은 제쳐두고 예. 일단 국민의힘 뜻대로 파기가 가능한가를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예. 아무튼 중재안에 원내대표가 사인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이 중재안 자체도 엄청 우리가 양보한 건데 절대 재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민주당 양보한 거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원안을 예. 중재안이라고 포장해서 한 것뿐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양보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논의가 되겠는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우리 당이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보다도 우리 당의 결정이나 의총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우리의 이 잘못을 이렇게 책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들이 이거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이 자기들 그 권력 수사, 정치인 수사 막으려고 셀프 입법하고 여야 간에 담합했다. 소위 말하는 정치 동업자들끼리 야합했다.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는 이걸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 우리가 뜻. 좀 창피하고 좀 욕을 듣더라도 국민의 뜻에 맞추어서 가는 게 공당으로서 당연한 거고, 그건 사후에라도 이렇게 정리해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뭐 우리 당이 잠시 중재안에 합의해줬기 때문에 강행 처리할 수 있는 부담을 좀 덜은 측면은 있지만은 민심의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지금 좀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는 중재안에 관한 것인데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 중재안이라 말이 중재안이라고 절충안처럼 타협안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걸 알게 되면은 반대는 더 커질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코 저는 정치적 그 부담, 민심을 거스르는 그 부담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못할 걸로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크게 지게 될 거죠. 민주당이 스스로 저는 만약에 이걸 강행 처리하면 스스로 정치적으로 무덤 파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뜻이 이러한데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그거는 물릴 수밖에 없다. 유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그건 기본적인 거고 아주 상식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사인하지 않았느냐. 그럼 합의한 파기인데 파기라는 것은 이렇게 파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민주당은 협조 1도 안 하겠다. 뭐 안 받겠다는 걸로 이해하겠다.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 말씀하셨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후보자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한다. 얼마나 죄가 많길래 그러느냐. 전혀 재논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길래 그러냐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금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정권, 물러난 정권이 얼마나 조사받을 일이 많고 벌받을 일이 많길래 저렇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국민의 저항을 무릅쓰고 이걸 밀어붙이느냐. 그렇게 보는 국민의 시선을 생각해야 되고, 민주당은 야당, 국민의힘이, 합의한 국민의힘이 번복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선택할 게 아니고 민심을 봐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근데 이제 예. 계속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지난주에 민영배 의원이 이제 편법 탈당을 해서 무소속돼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국회 정신을 훼손하면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국민적인 비판이 높았잖아요. 예, 그분이 나름대로는 취지가 좋다라고 주장하면서 얘기를 해도 국회 예. 정신 훼손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여론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파기하는 것은 이게 국회 정신 훼손 아닌가, 이런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그렇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거는 그 비판을 넘어서 가지고 공당으로서의 기본을 망각하는 그걸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합의안, 중재안 사인한 것에 대해? 지금 윤석열 지도부가 출범한 지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안 하나 가지고 체제 자체를 비판하거나 부정하거나 책임져야 된다고까지 가야 될 것이냐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 의원들이 새로운 윤석열 지도부를 선택할 때는 예. 그 고심 끝에 선택한 건데,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문책을 한다는 건 저는 뭐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걸로 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국민의 뜻에 맞추어서 이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혁할 것인가에 집중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예, 20초 봅니다. 남았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예. 28,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시도할 때 필리버스터를 그럼 갑니까, 국민의힘? 당연히 해야죠. 이 사인한 중재안에 이게 필리버스터를 또 시행하는 게 이게 참 또 쉽지는 않은 결정일 텐데. 국민의 뜻이 그 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민의 뜻이 그 위에 있습니다. 의원들 뭐 의견은 거의 일치되나요? 다수가 우리 국민들 의원들의 뜻도 국민들 뜻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가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죠. 조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